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하락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다시 떠오르자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인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힘을 못 쓰고 있다고요. 네, 2%대 하락 출발하며 4,050선마저 위태로웠던 코스피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1.33% 내린 4,110.48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이 8,900억 원, 기관이 2,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자 개인이 저가 매수를 노리고 매도 물량을 떠안은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 브로드컴이 AI 부문의 수익성 우려에 불을 지피자 미국 3대 뉴욕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주 미국의 취업자 수와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강한 외국인 매도세 속에 달러원 환율도 월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1,472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금융당국은 오전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발 AI 거품론 대점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기대감에 바이오주인 엔지캠 생명과학과 에이프릴 바이오가 각각 16%, 5%대 급등 중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난 9일 분할 재상장 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현재 6%대 상승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미국 지분 투자 소식에 3% 올랐고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사인 TMC는 상장 첫날 100%대 급등하며 더블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0.38% 오른 937.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대출 수요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몰렸습니다. 주식이나 금, 가상자산 등을 향한 이른바 B2 행렬까지 맞물리면서 주요 시중은행 마통 사용액이 3년 만에 최대치가 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네, 대출 풍선 효과가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얼마나 두드러졌습니까? 네, 우대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 7,5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0조 837억 원을 기록한 지난달 말 이후 불과 열흘 남짓에 6,745억 원이나 불어난 건데요.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하면 2022년 12월 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 원꼴로 늘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3배 빠르게 불어난 셈입니다. 네, 이 마통 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네, 코스피가 4천선을 웃도는 등 증시 과열 속에 주식과 금,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마통을 활용한 B2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627 부동산 대책과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풍선 효과로 마통 중심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 지난 11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 8,646억 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4,211억 원 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달 주담대 역성장이 확정되면 지난해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연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아예 신규 주담대가 막힌 가운데 마통 중심의 신용대출 쏠림 현상은 내년 초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지난달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 있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의 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금지하고 매각 전문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또 300억 원 이상 매각에 대해선 국회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몰락한 지주사 NXC 주식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연내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에 다시 추진 계획인데 원칙적으로 몰락가보다 낮은 가격에는 팔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할인 매각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만약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사전에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또 매각 관리 체계도 개편합니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의 사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50억 원 이상은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수의계약 요건도 정비해 2회 이상 유찰, 인접지 매각 등은 예외 조항에서 삭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거치고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도 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에까지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 집 마련 목적의 중도 인출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입니다. 대출도 받기도 어렵기도 하고 요새 또 규제도 또 심하다 보니까 밑자금을 좀 모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 퇴직연금을 당겨 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만 7천 명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만 8천 명의 사유가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4천 명,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도 인출액도 20% 늘어난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원과 금액 모두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자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댄 겁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주택 구입 목적 중도 인출이 16,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도 조금 늘었고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이제 젊은 층도 조금 유입이 됐고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이것도 사용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49조 원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회사가 퇴직금을 굴리다가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DB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운용 방식에서는 안정성에 초점을 둔 원리금 보장형이 7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6%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실적 배당형은 5%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가 10만 원가량 낮아집니다.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으로 타는 보험료의 약 6배에 달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륜차 보험 제도를 손질해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형 청년층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거군요.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달용, 즉 유상 운송용 이륜차의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 1,000원으로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으로 타는 가정용 보험료 17만 9천 원에 6배 가까이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유상 운송용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를 20에서 30% 인하를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최대 10만 원가량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타던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새 오토바이로 교체해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과거에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20대 초반 청년에 대해 가입 범위도 확대한다고요. 네, 배달 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신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합니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연단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 가입 연령이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이륜차에도 자동차처럼 사고 다발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할증 등급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들에겐 병원을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가도록 해주는 상품이지만 이 보험사에겐 손해율의 주범이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도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금액을 집계해봤더니 특히 올해 이 실손보험금이 부쩍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 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됐습니까? 네,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올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8조 4,80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 1조 원가량 늘었는데요. 실손보험금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6% 늘었는데 올해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파른 모습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형외과가 전체 보험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험금 규모만 1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22.3%에 달하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9개 진료과의 평균 비급여 비율은 57%인데 정형외과의 보험금 중 비급여 비율은 70%를 넘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가 아니면서 비급여 비율이 70%를 넘는 곳은 물리치료를 하는 정형외과나 수외과 같은 주사치료가 이루어지는 가정의학과가 눈에 띕니다. 또 비급여 주사제를 쓰는 이비인후과와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쓰는 비뇨기과가 실손보험금이 지난해보다 각각 20%, 37% 급증했습니다. 네, 과잉 치료 문제가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이 정부도 지속적으로 움직였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최근 해결 시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네, 고질적인 문제를 보면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는 병원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수십만 원대의 과잉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일부 항목을 급여화해서 치료비를 낮추거나 비급여 단가가 치솟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라는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도 95% 수준으로 높아지고 전체적인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우선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KT 운명의 날, 맹탕 쿠팡 청문회,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11월 생산자 물가입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KT 사장이 드디어 이번 주에 결정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 KT 사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최종 면접이 내일 진행이 되는데요. KT 사회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내일 심층 면접을 하고요. 최종 후보 1명을 확정 짓게 됩니다. 빠르면 내일 오후 늦게 최종 1명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 면면들 좀 보면은 이 박윤영 전 KT기업 부문장이 있고요. 또 주영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또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입니다.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0여 년 동안 이 KT에 몸담은 정통 KT맨으로 분류가 되고요. 주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 또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정치 이력이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홍 후보자는 KT 출신이고요. 이후 삼성 SDS 대표, 또 SK쉴더스 대표를 지낸 IT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3명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영철 후보만 외부 출신이고 또 현 정부에도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 후보자가 최종 낙점이 된다면 정치 외풍 논란도 동시에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KT가 처한 무단 소액 결제 사태, 또 해킹 사태를 수습을 이제 차기 사장을 해야 돼서 고객 신뢰를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큰 과제를 떠안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쿠팡 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했죠. 네, 맞습니다. 모레 이 쿠팡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 의장 같은 경우에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이제 지배하는 의장인데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면서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안 나오겠다는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해외 거주해서 근무 중이고 또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서 또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좀 일정이 바빠서 못 나온다 이런 건데 국회가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 의장을 좀 불러서 각종 의혹을 따지고자 했는데 맹탕 우려가 지금 현재 커진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쿠팡의 월급 사장인 강한성 전 대표 또 박대준 전 대표도 못 나간다 이렇게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상태이고요. 현재 국회는 지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 요즘 고환율 때문에 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에 11월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를 내놓게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중요한 건 통상 2개월에서 4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로 또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를 하나를 좀 보면은 최근에 생산자 물가 흐름을 보면요. 9월에는 전달 대비 0.4% 뛰었고 10월에는 0.2% 뛰어서 2달 연속 생산자 물가가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반도체 값이 뛰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11월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생산자 물가가 뛰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 주시기도 했지만 한 달 넘게 이 고환율, 이 1,450원 위에서 이 고공행진 중인 고환율 탓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은 달러 원 환율이 수입 물가를 올리고 또 시차를 두고서 생산자, 소비자 물가를 동반 인상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석 달 연속 2% 넘게 오르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지표인 2.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3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KT 운명의 날, 맹탕 쿠팡 청문회, 또 마지막으로 11월 생산자 물가였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라며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가 진짜 전문가가 아닌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양인 전용 위고비라고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위고비보다 훨씬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SNS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다이어트 약 광고입니다.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AI 가상인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AI로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광고업체 12곳을 적발했는데 이런 광고로 벌어들인 매출이 8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 식품을 피부나 전립선 질환 등의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수십억 매출을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뽀얀 애기 피부 갖고 있는 아줌마들 있죠? 100명 만나면 99명은 피토케미컬 먹고 있어요. 정부는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허위 조작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판매하는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식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식약처는 우선 문제의 광고들을 차단했지만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한 해 10만 건에 달하는 허위 광고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대장 홍대 광역철도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천시에서 대장 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정부는 오는 2031년 개통이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두 20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11월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에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8.4% 많은 10억 달러로 6개월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1% 증가한 513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97억 달러로 1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